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성한 삶 연구소의 유혜연 이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남편의 5가지 보물, 그리고 그 보물 사용법. 오. 네, 다 갖고 있어요. 저희 남편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다 갖고 있는 5가지 보물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혹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경우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컨텐츠 만드는데 또 힘을 받아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제목 보고 훅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네. 뭐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사실 들어오셨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신 게 중요하죠. 잘 오셨고요. 이 내용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서 잘 기억하면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명품백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뭐 모든 남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남편들이 다 갖고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편들이 다 사용해서 그 아내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보물입니다. 자, 5개예요. 첫 번째. 네, 우리가 돈도 들지 않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연애할 때 해보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별로 안 하는 건데 눈으로 말하잖아요. 눈으로. 예, 이 눈으로 딱 바라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지만 결혼하고 나면 서로 눈을 보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시간을 내서 지그시 아내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정말 눈으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실 말보다도 이 눈으로 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한 번에, 두 번에 그러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찍 하고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즉 눈으로 말하는 그 사랑의 표현,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사실은 우리가 의도 없이 막 눈길을 이렇게 째리거나 흘기거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뭘 하다가 옆에서 부르면 이렇게 보면 째리는 것 같고 흘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도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눈길 있잖아요. 좋은 아름다운 눈길. 그거는 사실은 의도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의도 없이 막 이렇게 째린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덮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의도 있는 정말 서로의 눈을 바라봐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뭐 부부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30초 또 1분 서로 부부가 다른 거 보지 않고 눈만 보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걸 해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어색해 하셔요. 막 어색해서 맞아요. 막 눈을 어떻게 힘들어해. 그래서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짧게 5초, 10초 서서히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평소 때도 좀 나의 눈을 써서 아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또한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과 입술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입술 뽀뽀하라는 거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네. 키스하는 거 맞는데 이 입은 우리의 언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름다운 태도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말 피해야 될 거 있잖아요. 너무 거칠은 말들이 있어요. 야, 너 뭐 이런 말 아내에게. 네. 저는 옆에서 저한테 하는 거 아니어도 옆에서 다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해주는, 그리고 이게 밑에 사람도 아니고 뭐 밑에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야, 너 이렇게 하는 거는 더 한 걸음 나가서 막 쌍욕이 나가고 너무 거칠은 표현들, 참 이거는 여러 뭐 많은 것들을 잘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탁 나가버릴 때 아내의 마음은 완전히 상처받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남편들은 정말 젊었을 때 동생 같이 여기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야, 너가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자연스럽게 밖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그 뭐랄까요, 예의? 그런 부분에서의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써 있죠.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예,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무슨 우리가 뭐 주먹을 쓰겠습니까? 발을 쓰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안 되죠. 입으로 실수하는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로 감미로운 대화 그리고 여유 있게 그의 아내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입술 써야 돼요. 입술. 네, 한국 부부들은 이 뽀뽀 아니면은 이 키스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까지 보면은 뭐 그냥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서로 부부가 뽀뽀하는 거가 별로 부담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있어도 부부가 뽀뽀하는데 단순히 물론 아주 막 이렇게 깊은 키스는 아니겠지만 편안하게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이 키스는 정말 관계에 힘이 되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보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아내들이 있어요. 막 아내한테 막 그냥 험하게 하고 야 너 뭐 야 막상 욕하고 나서 그 입으로 뽀뽀하겠다고 달려들면 입을 막 이렇게 하고 싶대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키스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이 언어의 그 상태는 막 진짜 막 더러운 말들이 나왔는데 그 입으로 아내에게 뽀뽀한다고 달려들면 아내가 진짜 밀어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왜 운전할 때 네. 당연히 아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삐삐삐삐 XX 이런 거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아내들이 많거든요. 뭐 당연히 아내들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면 우리 아내들에게 더 좋은 아름다운 행복해지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보물인 것 같아요. 입과 입술 이 도구 사용하시면 아내가 편안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손이에요. 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손으로 상대를 느끼게 하는 손길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자들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성미를 보여주고 남성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거칠은 그런 손길, 거칠은 그런 행동, 아까도 우에서 말해 거칠은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내들은 그게 거칠을 경우에는 편안하고 그리고 사랑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영화에 막 벽에다가 막 여자를 막 확 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한두 번 하는 거 하나도 멋있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힘 조절을 진짜 힘 조절이요. 네, 힘 조절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잘 해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선물을 다루듯이 부드러운 손길로 아내를 이렇게 붙잡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좀 중요한데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그냥 편하게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잡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손을 끼고 잡는 건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기 손이 아프대.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 마디가 굵고 아니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픈데 처음에는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친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내에게는 이제 더 부드럽게 그 손길로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왜 아내가 막 설거지하고 이럴 때 뒤에 와서 백허그 하는 거 좋아하는 아내도 굉장히 많은데 막 뭐 하고 있는데 와서 와! 놀래키는 거. 그거 한두 번 하고 세 번, 네 번 하면은 짜증나거든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막 것이죠. 너무 세게 한꺼번에 앉는 거. 그래서 그것도 좀 살살 부드럽게 그런 힘 조절, 진짜 힘 조절 하는 게 아내를 좀 더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뒤쪽에서 허그뿐만이 아니라 손잡기 할 뿐만 아니라
출근할 때 아니면 어디 갔다 와야 될 때 서로를 품어주고 허그해주고 간단하게 뽀뽀해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손은 아니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손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그렇죠.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아내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즉 배려심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참고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고요.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게 돼요. 느긋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고 조급해지면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마음은 속에 있으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잘 못하죠. 네, 근데 표현되는 거는 아내들이 엄청나게 막 큰 거 막 명품 백 사주고 막 차 사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있는 배려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작은 포인트들이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포인트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포인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여러 그런 부부들 중에서 아내가 남편이 하는 행동 중에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이 닦을 때요. 이 닦을 때 막 갖고 막 이 소리가 너무 사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남편이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이 돼버린 습관이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해야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근데 아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남편이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리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는 것을 아내가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을 느끼게 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심쿵 포인트냐면, 저희가 30몇 년을 살면서 이 심쿵 포인트가 어디냐면, 저는 잠이 잘 안 들어요. 남편은 누우면 빨리 자요. 근데 어떨 땐 제가 먼저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고, 뭐 남편이 밖에서 뭐 일을 하다가 제가 잠이 들려는 어떤 그런 순간 아니면 잠이 들 것 같을 때 들어올 때 살금살금 들어와서 이불을 살금살금 덮게 하고 살금살금 이불 옆에 이렇게 누우면 그 포인트가 저는 심쿵해요. 네. 그렇죠.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뭐 푸떡푸떡 와가지고 이불 확 제끼고 툭 눕고 확 덮고 이러면 아내는 깨면 잠을 빨리 잘 수 없는 거를 기억하고 살금살금 와줬을 때 당연히 살금살금 오는 거를 아는 건 전 잠이 안 든 상태예요. 근데 살금살금 와서 이불을 살짝 덮고 살짝 누워서 살짝 이불을 덮는 이 포인트가 사실은 심쿵 포인트예요. 남편이 나를 배려하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전달하는 작은 배려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손 말했는데 그게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관심, 사랑을 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배려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남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도구. 무엇이냐면 건강한 몸, 체력이에요. 체력. 그렇죠. 네. 뭐니 해도 건강해야죠. 맞습니다. 돈도 건강해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주고 건강해지는 거는 가족을 위해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는 끝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병 안 든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보장은 없지만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아내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사실은 왜 이제 뭐 술자리도 많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지만 30 넘어 40 되면서 정말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술도 끊고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끊고 그래서 그 자체를 선택하고 해나가는 힘들죠. 하다가 또 뭐 다시 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옆에서 보는 아내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운동에는 다양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운동은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즉 뭐 달리기 좋아하시면 달리기 하시고, 또 수영 좋아하시면 수영도 하시고,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걷기를 하신다든지, 요즘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등산을 주말에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또 댄스를 또 하시기도 하고. 네, 제 로망이 같이 스포츠 댄스 하는 건데, 네,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살짝 멈추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에 가까울 때에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쿼트를 한다든지 계단을 오르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체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몸을 받쳐준다고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뭐 아니고 자차가 없을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걷기만 해도 이게 다 됐는데, 요즘은 뭐 자차가 너무 많이 시니까 신경을 써서 의도성을 갖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루에 1000보도 안 걷는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아내도 해야 되지만, 남편들이 허리가 실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꼭 무슨 부부 잠자리를 잘할 수,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사람의 이 허리가 중추잖아요. 이게 허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근력 운동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서 서로 같이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케글 운동이라고 아시죠? 뭐 케글 운동은 이제 여성이나 남성, 남편이나 아내 다 하면 다 너무나 좋은 건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막 그냥 케거를 해서 뭐 항문 조이기죠, 이게 한국말로 하자면. 근데 항문 조이기를 하면 뭐 정력이 세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네. 합니다. 여러 가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립선에 남성들이 사실 전립선에. 50, 60대 넘어가면 거의 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데, 이 케걸 운동만 열심히 해도 그거를 다 예방하거나 아니면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성들도 이 항문 조이는 운동, 케걸 운동을 했을 때 남성들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요실금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랬을 때 모든 이제 하체가 좀 이렇게 탄탄해지지 않으면서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케글 운동은 사실은 부부가 서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도성을 갖고 한다면, 특별히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아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열심히 해서 뭐 굉장하게 막 힘들었다가 굉장하게 건강하고 앞으로 막 무병장수하고, 그런 개런티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볼 때 아내는 행복하다. 이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가지 보물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 뭐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알을수록 중요해요.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보물 저희가 나눈 대로 사용하시면 아내도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야만 당연히 남편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만이 자녀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5가지 보물 우리 남자들 잘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 그리고 아내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